민준 씨, 당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그 선물이 아직 살아있군요. 그 말에 테이블 위에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나는 칼을 쥔 손을 떨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내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의 실체가 바로 그 순간 드러난 거였다. 나는 김민준,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 한복판, 유리탑 빌딩 숲속에서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내 삶을 단정이라고 속여왔다. 아버지는 오래전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나는 25,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참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상사분들이 모여 속삭이던 소문 김 과장이 남긴 빚이 크다더라. 아들이 갚아야 할 텐데 나는 그 말을 무시했다. 아니,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빚은 돈이 아니었다. 훨씬 더 깊은 피로 물든 비밀이었다. 그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는 평소처럼 시작됐다. 우리 팀은 최근 프로젝트로 큰 성과를 냈고 상사인 박 대표가 쏘아대는 소주잔 속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기를 굽고 있었다. 민준 씨, 또 그 표정은 왜 그래? 인생이 재미없어. 팀장인 이준호가 장난스럽게 내 어깨를 툭 쳤다. 모두가 웃었다. 나도 웃으려 애썼지만 입가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준호는 내 대학 선배이자 오랜 친구였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박 대표가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아버지의 옛 상사, 지금은 우리 회사의 부사장급 인사였다. 민준아, 내 아버지 일로 고생 많았다.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대표님. 이미 잊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다. 민준아, 미안하다. 이건 내 몫이 아니야? 하지만 지켜줘. 그 편지 속에 숨겨진 USB 드라이브, 그 안에 담긴 파일들, 회사의 횡령 증거, 그리고 아버지가 대신 짊어진 누군가의 죄. 모두가 날 비웃던 그때 아니, 정확히는 준호가 먼저 시작했다. 아, 민준이 아버지 이야기? 그분, 회사에서 경웅이었지? 횡령으로 쫓겨날 뻔한 걸 대신 덮어줬다며? 민준이가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니야? 웃음이 터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왜 내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준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걸 봤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얘야, 장난이야. 민준이, 너도 웃어봐. 그 순간 박 대표의 한마디가 떨어졌다. 민준 씨, 당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그 선물이 아직 살아있군요의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선물. 그건 USB였다.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내가 발견한 그의 죽음 직후에 그 안에 담긴 증거 우리 회사, 아니 박 대표의 지시로 벌어진 대규모 횡령. 아버지는 그걸 알았고 대신 고발하지 않고 묻었다. 왜? 나를 지키기 위해? 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졌다. 회사에 남아 그 비밀을 지키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박 대표의 눈이 번뜩였다. 그 USB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아버지처럼 착한 내가 왜 아직도 그걸 숨기고 사는 거냐? 나는 숨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준호였다. 내 가장 가까운 친구, 내 비밀을 알던 유일한 사람. 그가 박 대표에게 팔아넘겼다. 왜? 돈. 승진. 아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터였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어둠뿐이었다.
복수해야 해. 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기선 관계가 모든 걸 결정지어. 가족, 친구, 회사 그 끈이 끊어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엔 내가 주도권을 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USB를 열어봤다. 파일 속 데이터 수억 원의 횡령 내역, 박 대표의 서명, 그리고 준호의 이름. 준호가 중간에서 돈을 세탁한 증거. 충격이었다. 내 친구가 내 형제처럼 여겼던 놈이 아버지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아버지는 그걸 알았을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한국의 법정은 돈과 권력의 놀이터다. 박 대표 같은 사람은 쉽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나는 다른 길을 택했다. 트위터 아니, 이제 X라고 불리는 그 플랫폼. 익명 계정으로 작은 실마리를 흘렸다. 강남 대기업, 부사장의 비밀.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댓글들이 달렸다. 뭐야 이거? 증거 있어. 나는 기다렸다. 박 대표가 움직일 테니까. 그리고 그는 움직였다. 오후에 준호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무슨 짓이야?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었다. 소문. 내가 시작한 거잖아. 내 인생을 망친 소문들.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박 대표가. 뭐? 내가 배신한 거잖아. 나는 소리쳤다. 아버지의 비밀을 왜 팔았어? 돈 때문에.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돈. 그건 변명일 뿐이야. 민준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도 편지를 남겼어. 준호야, 민준이를 지켜줘. 내가 한 실수는 내가 바로잡아.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준호에게도? 왜? 준호는 내 사촌, 아니, 더 정확히는 아버지의 조카 둘이 집안에 숨겨진 아들.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 그 비밀이었다. 아버지는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 그리고 준호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박 대표의 꼭두각시가 됐다. 배신이 아니었다. 아니, 여전히 배신이었다. 그는 나를 이용했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단순한 폭로는 부족했다. 한국 드라마처럼 이건 더 교묘해야 했다. 나는 박 대표의 약점을 파헤쳤다. 그의 딸, 박지은. 유명 대학생, 인플루언서. 그녀의 SNS를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그녀의 비밀 계정, 마약 파티 사진. 박 대표의 약점. 나는 익명으로 그걸 유포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준호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나를 만났다. 카페에서 비가 내리는 오후. 민준아, 그만해. 박 대표가 내 USB를 노리고 있어? 내 집을 뒤질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의 비밀, 나도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 고통받는 걸 봐서 나는 비웃었다. 고통. 내가 날 웃음거리로 만들었잖아. 그 식사 자리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테스트였어. 내가 아직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박 대표의 짓이 이 배신의 깊이가 더 드러났다. 준호는 이미 박 대표의 스파이였다. 그날 밤 나는 결단을 내렸다. USB를 복사해 기자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 전에 트위스트를 준비했다. 준호의 비밀, 그의 사생아 신분을 폭로할 자료. 아버지의 DNA 검사 결과, 오래전 병원 기록.
나는 준호를 파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왜 망설였을까? 그는 여전히 가족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란 피를 나눈 끈이다. 끊기 어렵다. 기사가 터졌다. 다음 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 대기업 부사장 횡령 스캔들, 전직 임원 자살 미스터리 재조명 박 대표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음모다. 김 과장의 아들이 나를 지목했다. 공공의 적이 됐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동료들의 메시지, 민준아, 왜 그랬어? 우리 다 망했어. 하지만 진짜 고통은 준호에게서 왔다. 그는 내 아파트로 찾아왔다. 얼굴이 일그러진 채, 민준아, 내가 한 짓 때문에. 내 엄마가 자살하려 했어, 엄마. 준호의 어머니, 아버지의 옛 연인. 그녀가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편지 민준아, 내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그는 나를 보호하려 했어? 횡령은 내 남편, 내 삼촌의 짓이었어. 내 아버지가 대신했다. 또 다른 비밀. 삼촌, 아버지의 형이 그는 회사에서 박 대표의 파트너였다. 횡령의 주모자. 아버지는 동생으로서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 그 죄를 뒤집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물려받았다. 준호는 그 피를 이어받은 숨겨진 피해자였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누구를 향한 거였나? 박 대표. 준호. 아니, 이 썩은 가족과 회사 시스템 자체였다. 나는 준호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박 대표가 반격했다. 그는 준호를 이용해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민준 씨, USB를 돌려주면 모든 걸 용서하지. 그의 사무실에서 녹음된 대화. 나를 협박하는 증거를 만들려 한 거였다. 고조는 그날 밤 박 대표의 저택에서 벌어졌다. 그는 나를 불렀다. 복수. 내 아버지처럼 실패할 거다. 그의 딸 지은이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나는 USB를 건넸다. 하지만 그 안에 바이러스. 그의 모든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코드. 그리고 지은의 비밀 사진이 자동 유포되도록 설정된 타이머. 폭발이 일어났다. 박 대표의 제국이 무너졌다. 하지만 트위스트 지은이 나를 구했다. 아저씨, 제 아빠가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삼촌이에요. 제 아빠는 그냥 덮으려 했어요. 그녀의 증언으로 진짜 주모자가 드러났다. 내 삼촌. 그는 도망쳤지만 결국 잡혔다. 준호와 나는 대면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민준아, 우리는 같은 피야.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배신은 잊지 않아. 나는 그를 용서했다. 아니, 용서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말은? 박 대표는 감옥에 갔다. 삼촌도. 회사는 재편됐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는 사라졌다. 편지 한 장, 미안해. 내가 자유로워지길. 그는 자살했다. 아니, 그건 소문이었다. 그는 해외로 도망쳤을지도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게 복수의 대가인가? 승리인가? 패배인가? 독자들은 판단하라. 나는 여전히 그 저녁 식사의 웃음소리를 잊지 못한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두가 날 비웃던 그때 아버지 상사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뒤집었다. 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 말 한마디가 내 평생을 가로지르던 어둠의 문을 열어버린 거였다. 나는 김민준이다. 서울의 중심,
강남구 테헤랄로의 우뚝선 한성그룹 본사에서 10년째 일하는 평사원. 매일 아침 7시 지하철 2호선에서 내려 커피 한 잔 사들고 빌딩으로 들어간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들과 인사하며 웃고 사무실에 앉아 엑셀 시트를 채우는 그 일상이 내 전부였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버지는 10년 전 50대 중반에 갑작스레 돌아가셨다. 심장마비로 공식 발표됐지만 나는 알았다. 스트레스였다. 회사에서 영웅으로 불리던 아버지, 김태호. 그는 중간 관리자였지만 팀을 이끌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하지만 그 뒤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태호 씨, 이번에도 잘 덮었네. 상사들의 속삭임. 아버지는 항상 웃었다. 제가 할 일이죠. 장례식 날 박 대표가 와서 내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내 아버지는 회사에 큰 빚을 졌어. 하지만 내가 갚아줄 거라 믿어.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다. 장례 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USB. 비밀번호는 내 생일. 열어보니 파일들 회계 장부, 이메일, 녹음 파일, 횡령 증거. 액수는 수십억. 주모자는 박 대표. 아버지는 그걸 알았고 대신 입을 다물었다. 왜? 민준아, 이건 가족의 일이다. 지켜줘. 편지 속 메시지. 나는 그 USB를 숨겼다. 회사에 들어가 아버지의 자리를 메웠다. 매일 그 비밀을 안고 일했다. 승진은 포기했다. 결혼. 여자친구가 생겨도 결국 헤어졌다. 너 무슨 짐 지고 사는 것 같아. 그 말에 웃었다. 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다. 그날 팀 식사, 삼겹살집, 연기 자욱한 방 안우 동료 8명, 소주병이 쌓인다. 민준이 이번 프로젝트 내 덕에 성공했어. 건배, 팀장 이준호가 잔을 들었다. 준호는 내 대학 동기, 입사 동기.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다. 주말에 골프 치고 술 마시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민준아, 내가 왜 그렇게 무거워? 아버지 일. 잊어버려.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술이 돌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야, 민준이 아버지 이야기 해보자. 그분 회사에서 횡령 덮은 희생양이었지. 누군가의 농담. 웃음이 터졌다. 맞아. 민준이가 그 후광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김 과장 아들 타이틀. 더 큰 웃음. 나는 고기를 뒤집으며 참았다. 그만해. 옛날 일인데. 하지만 준호가 끼어들었다. 아니, 민준아. 너도 인정해야지.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왜곡됐잖아. 결혼도 못하고 승진도 피하고 그의 눈빛, 장난기 뒤에 숨긴 무언가. 모두가 날 봤다. 비웃음. 그 순간 박 대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소란이야? 박 대표, 이 제 60대 초반. 여전한 카리스마. 그는 자리에 앉아 소주를 따랐다. 민준 씨, 오랜만이네. 내 아버지 생각나에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그는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민준 씨, 당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그 선물이 아직 살아있군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선물. 어떻게 알았지? USB는 내 집 금고에 오직 나만 아는 곳에 있었다. 박 대표의 미소가 번뜩였다. 아버지처럼 착실한 내가 왜 아직도 그걸 숨기고 사는 거냐? 동료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도망치듯 집으로 갔다. 아파트 압구정동의 작은 원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밤에 반짝이는 다리 불빛. 나는 금고를 열었다. USB 여전했다. 컴퓨터에 꽂아 파일을 열었다. 다시 보는 그 내용 2015년
한성그룹의 해외 프로젝트 자금 유용. 박 대표의 지시로 하청업체에 돈이 흘러들어갔다. 아버지의 이메일, 대표님, 이건 안 됩니다. 감사 때 걸려요. 답장, 태호야, 가족처럼 생각해. 내 아들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메모, 민준아, 이건 내 죄, 내가 알면 안 돼. 왜 아버지는 고발하지 않았나? 나는 검색했다. 당시 뉴스 한성그룹, 해외 투자 성공, 그 뒤엔 아버지의 자살 미스터리. 아니, 심장마비였다. 하지만 소문은 있었다. 김 과장, 압박에 못 이겨 나는 울었다. 10년 만에 제대로 울었다. 다음 날 준호를 만났다. 회사 근처 카페. 어제 내가 왜 그랬어?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 술김에. 그냥. 박 대표가 어떻게 USB를 아는 줄 알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나 말 안 했어, 거짓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우리의 우정은 대학 시절부터였다. 준호, 부유한 집안 출신. 나는 장학금으로 버틴 가난뱅이, 그는 나를 챙겨줬다. 민준아, 같이 먹자. 내가 없으면 재미없어. 졸업 후, 같은 회사 입사, 아버지의 죽음 후, 준호가 위로해줬다. 아버지 일, 내 탓 아니야.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그때부터 그의 행동이 이상했다. 내 USB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다. 민준아, 이거 뭐야? 회사 자료. 아, 그냥. 버려. 그는 웃었지만 그 눈빛을 잊지 못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 박 대표한테 뭐라고 했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하지만 민준아, 내가 그 비밀을 왜 아직도 안 풀어? 10년이야. 아버지도 원치 않을 거야? 원치 않아. 이게 가족 보호라고. 나는 소리쳤다.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다. 한국에서 공공장소에서 소라는 금기.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옛 사진을 봤다. 아버지와 나, 제주도 여행. 그 뒤엔 모르는 여자. 준호의 어머니? 소문으로 들었다. 아버지의 불륜. 준호는 그 피를 이었다. 가족의 비밀, 층층이 쌓인 거짓. 나는 X에 올렸다. 익명, 한성그룹, 10년 전 스캔들.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야. 의 조회백. 고천. 박 대표의 전화가 왔다. 민준 씨, 오해다. 내일 사무실로 와. 그의 목소리, 차갑다. 나는 갔다. 그의 사무실, 유리벽 너머 서울 시내. USB를 가져와. 내 미래를 위해. 그는 웃었다. 아버지처럼 착하게. 나는 거부했다. 대표님, 이건 법정에서 풀어야 할 일입니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민준아, 대표님 말씀 들어라. 준호의 등장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너 왜 여기? 그는 고개를 피했다. 박 대표가 말했다. 준호 씨가 내 비밀을 알려줬다. 충성스러운 부하직 준호. 민준아, 이게 최선이야. 폭로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우리. 내가 배신했잖아. 나는 도망쳤다. 그날 밤 나는 조사에 나섰다. 노트북 앞에서 카페에서 밤을 새웠다. 준호의 SNS, 그의 연결망. 그는 박 대표의 비서실에서 일했다. 승진 빠른 이유 정보 제공. 아버지의 USB, 준호가 복사했을 가능성. 나는 해커 친구를 불렀다. 민준아, 이건 위험해. 경찰 갈 일 아니야? 부탁해. 준호의 이메일 해킹해봐. 결과 준호의 메일, 박 대표에게 김민준, USB 보유 확인.
접근 시도 중 배신의 증거. 왜? 돈. 5천만 원 입금 기록. 하지만 더 깊은 거, 준호의 어머니, 아버지의 연인. 그녀의 병원 기록, 잔말기. 준호야, 치료비를. 박 대표가 도와줄 거야의 편지. 준호는 가족을 위해 팔았다. 나는 준호를 쫓았다. 그의 집, 송파구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열어. 그는 열었다. 피곤한 얼굴. 들어와. 이 방 안. 어머니 사진.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죽어가. 박 대표가 약속했어. 비밀만 지키면. 나는 울컥했다. 그럼 나한테 왜 그랬어? 식사 자리에서 날 웃음거리로? 테스트였어. 내가 USB를 아직 가지고 있는지 확인. 대표님 지시.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다. 너 사생하잖아. 아버지의 피를 이었으면서 왜 날 배신해? 그의 눈이 커졌다. 너 어떻게 알았어? 소문. 그리고 내 행동 위 그는 무너졌다. 맞아.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렸어. 엄마 혼자 키웠지? 그래서 복수하려 했어? 한성그룹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박 대표가 이용한 거야? 반전. 준호도 피해자였다. 그는 나와 같은 목표 복수. 하지만 방법이 달랐다. 함께하자, 민준아. USB로 박 대표를 무너뜨리자. 나는 망설였다. 믿을 수 있나? 한국에서 배신은 일상. 하지만 피의 끈이 느껴졌다. 다음 날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X의 실마리 흘리기. 기자 컨택. 하지만 박 대표가 먼저 움직였다. 내 집 습격. 경찰이 왔다. 김민준 씨, 횡령 공모 혐의에 체포될 뻔. 준호가 구했다. 대표님, 오해야. 민준이는 깨끗해요. 계획은 순조로웠다. 준호와 나는 밤늦게 모였다. 이 데이터로 기자 보내면 박 대표 끝장이야. 하지만 그는 말했다. 기다려. 더 큰 게 있어. 그의 노트북. 삼촌의 기록. 아버지의 형, 김태수. 횡령 주모자. 삼촌이 박 대표를 조종했어. 아버지는 삼촌을 보호하려 대신했다. 충격. 가족의 배신. 나는 삼촌을 만났다. 시골집, 충청도. 조카야, 왜 왔어? 그의 눈, 교활. 아버지의 죽음, 삼촌 탓이야. 그는 웃었다. 태호가 약했어. 내가 한 건 사업. 내 아버지가 덮었지. 증거 그의 서명. 나는 녹음했다. 서울로 돌아와. 폭로. X에서 한성 스캔들 해시태그. 수만 조회. 뉴스. 전직 임원 가족. 횡령 폭로. 박 대표가 기자회견. 김민준, 광인이다. 증거 조작. 나를 공격. 준호의 어머니가 죽었다. 준호야, 미안. 그의 메시지. 그는 무너졌다. 우리는 박 대표 저택으로 갔다. 침입. 그의 사무실, 파일 발견. 지은의 비밀 마약. 이걸로 끝내자. 하지만 함정. 경비가 잡았다. 박 대표님 지시 후 풀려난 후 준호가 말했다. 민준아, 나 혼자 갈게. 그는 사라졌다. 박 대표 저택. 그날 밤 비가 쏟아졌다. 나는 혼자 갔다. USB 가져왔어. 그는 웃었다. 준호는 이미 여기 있어. 지하실. 준호 묶여. 민준아, 도망쳐. 박 대표, 내 가족이 날 무너뜨리려 했어. 삼촌도, 아버지도. 지은이 들어왔다. 아빠, 그만해. 민준 아저씨가 맞아. 삼촌 오빠 탓이야. 그녀의 증언. 녹음. 폭로. 삼촌 체포. 박 대표 무너짐. 하지만 준호,
총상. 미안. 형제의 그는 죽었다. 아니, 병원에서 살아남음. 트위스트, 그는 살아, 해외로. 편지, 복수는 끝, 내가 자유로워. 나는. 새 회사, 새 삶, 하지만 어둠 남음. 복수는 승리. 독자들이 판단하라. 가족의 피, 배신의 그늘 한국에서 영원히.